문장을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해석을 하기 전에 그 질문이 있는데 이거 디즈 잼스 이러한 보석이라는 게 도대체 문맥상 무엇을 지칭하는지 의미하는지 한번 찾아볼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디즈 잼스 이러한 보석들이 도대체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단은 무조건 두 개를 찾아야죠. 복수니까는. 그쵸? 현준이 찾았냐? 디즈 잼스 테크닉이랑 피처. 그 다음 현준이는? 일단 테크닉이랑 피처는 거긴 거 알죠? 디즈 잼스에서 위로 세 줄 올라가면 있는 거 이거 얘기한 거죠. 그쵸? 근데 AOR B 하면은 보통 단수 취급해서 단수 취급하거든? 주어로 나와도 AOR B 하면 B의 수일치만 맞추는 것처럼. 현준이는 뭘로 찾았냐? 테크닉이랑 피처랑 그걸로 똑같이 찾았다는 거야? 디즈 잼스를 뭘로 찾았냐고. 현준이 저한테 여쭤본 거지. 민재랑 헷갈렸어. 미안해. 민재. 저는 똑같이 찾았어요. 역시 일심동체구만. 다현이. 스킬스?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일단은 전부 다 이렇게 쳐놓을게.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고 일단은 후보를 정해놓는 거다. 시연이는? 예담? 저 다현이랑 똑같이 스킬즈. 나만 다른 거 찾은 거예요, 젠장? 나는 뭘로 찾았냐면 그러면은 이 예시 뒤쪽으로 봤거든. 나는 예시 뒤쪽으로 봐서 첫 번째 잼은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도구를 배워가지고 너 자신의 스킬을 레벨업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테크닉이나 이 어떤 특징들을 배우는 거, 이 두 가지라고 생각했거든. 디즈 잼스가 이렇게 두 개로 본 거야. 예시 뒤에 나온 두 가지를 나는 디즈 잼스라고 생각했거든. 그럼 같이 한번 질문 프린트에 나온 걸 같이 보면은 너는 테크닉이나 그런 특징을 배울지도 모른답니다. 그 도구에 대한. 근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거든. 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의 선행사는 뭘까? 대세 선행사.
그 특징이겠죠. 특징 피처겠죠. 피처. 그 도구의 특징이 명확하지 않았겠죠. 너는 기술이나 특징을 배울지도 모른답니다. 도구에 대한 이게 명확하지 않았던 특징인 거죠. 벗을 사이로는 이렇게 주격관계 대명사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쵸,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죠. 몇 분 내에. what은 여기서 지금 컴플릿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잖아. 너가 고군분투했을지도 몰랐을 그러한 몰랐었던 것을 완수할 수 있는 특징이죠. 너가 고군분투했을지도 몰랐던 것을 나 잘하고 있냐? 그쵸, 맞죠? 너는 배울지도 모른다 기술이나 특징을. 근데 이 특징이라는 게 완수할 수 있는 특징인 거죠. 완전히 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너가 과거에 고군분투했을지도 몰랐던 것을 너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특징. 일단 이 부분 might have pp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인 거. 젠장. 이 컴플릿을 그냥 그 단어 리스트에 나온 거 그대로 해석할게요. 완전한 것이 되게 하다. 지금 해석하니까 왜 이렇게 썩 와닿지가 않냐. 그러니까 결국에 워크숍에 참가한 너가 기술이나 특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잖아. 어떠한 도구에. 근데 이 특징이라는 게 이전에는 그 과거에는 분명하지 않았던 특징이잖아. 그 도구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하지만 그 워크숍에 참가함으로써 완전한 것이 되게 할 수 있죠. 뭐를 완전한 것이 되게 할 수 있냐면은 몇 분 내로. 과거에는 너가 분명하지 않았고 그랬지만 몇 분 내로 너가 과거에 고군분투했었던 것을 완전한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특징을 배울 수 있다. 썩 와닿지가 않는다. 근데 이거를 왜 그러냐면 성취해내기 위해서 그런 거. 나 잘못 묶었나? 성취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었던 특징. 몇 시간에서 며칠에 걸쳐서. 해석은 되는데 나 지금 와닿지가 않거든. 너네 와닿니? 일단은 구조 파악은 이렇게 되는 거. 해석은 되는데 와닿지가 않네. 이거 지금 일단은 넘어가 보자. 그 다음에 그것은 이러한 보석이랍니다. 여기서 it은 그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에서 that은 관계사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뒤에 목적 없는 거고. 그것은 바로 이러한 보석이랍니다. 너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쵸, 워크샵에서. 그래서 워크샵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경력 초기부터 워크샵에 참여해서 배움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데 답의 근거는 나는 however 뒤쪽으로 골랐거든. 이쪽. 그쵸? 이 위에서 네 번째 줄. 일단은 넘어갑시다. 지금 고민해봤자 아마 해결이 안 될 거야. 나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봐야겠어. 그 다음 23번. 23번은 그 트라우마에 대한 정의가 질문 프린트에 나왔잖아.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한글로 요약했으면 되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게 어떨 때 트라우마라고 하냐면은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막 충격을 받는 것 자체를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는 게 트라우마를 초래하거나 혹은 다시 트라우마를 초래하는 거죠. 근데 언제 그러냐면은 그것이 렌더 여기 별표 단어 나오죠? 만들 때죠. 목적어죠. 우리가 축소되도록 만들 때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것은 뭘까? 무엇이 우리가 축소되도록 만드는 걸까? 그쵸? 그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되게 작아질 때, 그쵸? 그리고 그것은 얘기하는 거죠. psychically, 심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축소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더 제한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전보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보다. 근데 이게 어떤 방식이어야 되냐면 이게 지속되는 방식이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해서 내가 살면서 평생 뭔가 위축된 것 같은 느낌?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랬을 때 트라우마라고 정의 내리는 거. 그러니까 한순간의 스트레스적인 상황은 트라우마가 될 수 없는 거죠. 잠깐 힘들고 만 거니까. 트라우마라는 건 평생에 걸친 영향력을 끼치는 걸 얘기를 하는구나. 그 다음 일단은 3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호모 하빌리스 관련해서는 글을 다 읽을 거거든. 31번 31번에 이 denial이라고 읽거든. 선택지 2번을. 이거를 왜 골라야 되냐. 일단은 아주 정확한 답근거를 고른다고 한다면 이 빈칸 그대로의 단어를 유추하자고 한다면 이 abandon이라는 단어가 되겠고,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볼게. 이 부분이 왜 답의 근거가 되는지. 그 부정적인 태도 있잖아. 그 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죠. 소수민족 집단의 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라는 것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점에서 소수민족 집단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들 자신의 언어라는 걸. 그 다음에 변화하게 된답니다. 바꾸게 되는 거죠. 그 다수 집단의 언어로. 결국엔 그들 자신의 언어를 버리게 된다니까 결국에 민족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답 근거로 고른 친구들이 일단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답의 근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처리돼야 될 것 같아. 그들 자신의 언어를 버린 다음에 다수 언어로 이제 변화하게 된다, 바꾸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답의 근거고, 이제 내가 찾은 답 근거는 이 밑에 쪽에 있거든. 정확하게 표시하자고 하면은 여기야. 여긴데 왜 그러냐면은 그 부정적인 태도라는 게 일단은 not only but also 상관접속사, 이게 관련이 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소수민족의 언어와 관련이 돼 있는 거는 당연하고 또한 언어 사용자와도 관련이 있답니다. 그리고 언어적 그 전환이라는 것은 그 간주동사의 수동태, 그 전략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던 소수민족 언어에서 다수민족 언어로 바꾸는 거, 그런 언어의 전환이라는 게 어떤 전략이냐면은 정체성을 얻기 위한 전략이거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정체성을 얻기 위한 전략이거든. 그러니까 다수민족의 언어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정체성을 얻는다는 게. 그 다음에 소수민족의 집단은 그러니까 결국에 뭐를 찾게 되겠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체성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여겨지니까 언어의 전환이라는 게 한국인이 미국 가서 한국어 안 쓰고 미국어, 영어를 계속해서 쓰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소수민족의 구성원들은 찾게 되는 거죠. 그 소수민족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을 부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민족적 정체성을 부인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난 이거를 두 번째 답 근거로 생각했거든. 결국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언어를 그냥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는 민족의 정체성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대조되는 걸로 답을 이 부분으로
그 다음에 우리 29번 한번 봅시다. 29번. 29번 보면은 이거를 3등분하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대부분 비슷하게 한 것 같더라고. 나는 어떻게 나눴냐면 이렇게 한번 나눴어. 두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단어 더 프로덕션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는 이 the earliest sculpture 이 부분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눴다. 그럼 첫 번째 문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호모 하빌리스는 여겨질 수 있답니다. 뭐라고 여겨지냐면 역시나 간주 동사의 수동태죠. as가 생략된 거고 consider만 as가 생략 가능하고, 인간 문화의 창시자로서 여겨질 수 있답니다. 그럼 얘네가 왜 인간 문화를 창시했다고 여겨지냐? 그 이유는 직역하면은 그의 생산 때문이죠. 수공의 물품의 생산 때문이다. 의역하면은 수공의 물품을 만들어서 그런가 봐. 손으로 만든 물건을. 그 수공의 물건이라는 것은 at which 뒤쪽으로는 문장이 완전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불완전하기 때문에 which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주절의 주어는 product고 동사는 head잖아. craft 뒤쪽에 목적어가 없는 거죠. craft는 타동사로 보는 거고, 그래서 뒤에 which 뒤쪽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at을 빼주면 되는 거. 그가 만들기 시작했던 공예품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답니다. 이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냐 얘들아. 오른쪽에 있는 alt랑 왼쪽에 있는 utensil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는 거거든. 그래서 동사도 복수비동사 쓰인 거고. 그럼 도대체 호모 하빌리스가 만든 게 어떤 두 가지 기능이 있었냐면은 그 도구의 기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건 필요로 되었거든. 사용하기 위해서. 진짜로 사용하려고. 물질 문화에서. 그 다음에 예술이 있었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조각품이거든. 근데 이게 요구됐던 거죠. 영적인 삶에 의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을 요약하자면은 인간 문화의 창시자인 호모 하빌리스가 만든 그런 예술품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실용적인 도구, 두 번째는 예술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그 예술 조각품을 만든다는 게 발생을 했답니다. 왜 발생을 했냐면 preceding, 이전의 영적인 삶이라는 게 발생을 했었거든. 이미 여기에서 헤드 PP가 과거 완료 시제잖아.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거든. 그래서 기준 시점을 took place로 보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타임라인 제가 한번 그려볼게. 그럼 타임라인은 일단 시점이 두 개여야 되잖아 얘들아. 이 문장을 시간으로 표현하려면 어떤 시제랑 어떤 시제가 필요하냐 일단은. 그쵸? 과거 시제. 근데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대과거라는 시제를 영어에서는 사용하거든. 한국어에는 이런 게 없고. 그럼 일단은 과거 시제는 뭐가 되냐 그러면 took place가 되는 거야. took place. 기준 시점. 그러니까 조각품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야? 영적인 삶이라는 게 존재를 했다는 거죠. had happened.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표시해놓고서는 집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영적인, 내가 보기에 호모 하빌리스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믿었던 것 같거든. 영적인 삶을 믿었고 그 이후에 이제 조각품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죠. 이걸 이해했다면 뒷문장이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사실상 있잖아. 이때 가주어 진주어 가능하지 불가능하답니다. 뭐가 불가능하냐면 spirituality, 영성과 조각품이라는 게 발생했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봤을 때 영적인 삶이 먼저 존재했고 그 다음에 조각품을 만들어냈다는 게 논리에 맞다는 거야. 글쓴이에 따르면 조각품을 만드는 생각이라는 게 발생을 한답니다. 영적인 그 필요로부터. 조각품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닌 거죠. 그거 자체로. 나데의 법비. 그거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이제 쓰게 된 거죠. 이것도 만들어지게 된 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겠죠. 조각품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상징하기 위해서 특정한 것들을. 근데 이게 어떠한 것들이냐면은
지칭되는 것이죠. 삶의 종교적인 측면을. 그럼 두 번째 문단을 요약하자면은 호모 하빌리스가 조각품을 만들었던 이유죠. 영적인 필요성 때문에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영혼이 있다고 믿었나 봐. 보이지 않는 걸.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가장 초기에 그 조각품이라는 것은 투박하게 만들어졌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도구와 같은 거죠. 같은 시기에. 이러한 조각품이라는 것은 또한 수정된, 변형된 돌이었거든. 근데 이게 anthropomorphic, 의인화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우연히. 그러니까 조각품이라고 무조건 내가 보기에 만들 게 아니라 우연히 사람처럼 생긴 그러한 돌조각? 그런 것도 조각품으로 취급했던 것 같아. 풍화작용 같은 것에 의해서. 근데 같은 그런 돌도구나 같은 기술이라는 게 사용이 되었답니다. 그것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댐은 뭘까? 무엇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같은 도구와 기술이 사용됐던 걸까? 댐이 지칭하는 거. 그쵸? 스컬프처겠죠. 호모 하빌리스들이 우연히 사람을 닮은 돌을 조각품으로 여기기도 했는데 또한 뒤쪽에 보면은 이 대의가 똑같이 스컬프처거든. 그 이러한 조각품들은 또한 마이너리 사실 작은이란 뜻이거든. 아주 작은 그러한 제거를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그 물질에 소에주트 뭐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은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이미지가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연히 인간을 닮은 그러한 돌을 보고도 조각품이라고 했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떼어냈나 봐.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건 호모 하빌리스가 만든 조각품의 이제 모양이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연히 사람을 닮았거나 혹은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각을 조금씩 떼어냈거나